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 확보율입니다. 토지 확보율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바로 토지 사용 동의서와 토지 소유권 확보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며 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장이TV 법장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이슈를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최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과 토지확보율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확보율입니다. 어쩌면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확보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건축과 재개발은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사업을 하는 것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외부 주택 수요자들이 모집돼서 특정 지역에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상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과 다릅니다. 즉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 특히 재개발에는 일정한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개발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몇 퍼센트 특정 75%, 80% 이상의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낙후대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외부의 투자자들이, 외부의 그 아파트 수요자들이 해당 지역에 상가라든지 주택이 있는 일정한 지역을 토지를 매수해서 위 건물 같은 거, 지상물 같은 거를 철거해서 이 부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게 다른 주택사업과의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는 분들은 해당 조합에서 얼마나 많은 토지를 확보했는지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어렵지 않을 뿐더러 조합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 확보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으셔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지 사용 동의서와 토지 소유권 확보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초기에는 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토지 사용 동의서는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사업을 위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추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 측이 주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토지 사용 동의율이 높다고 해도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부지가 확보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토지 확보율에 대한 광고 공개 시에 해당 토지에 사용 동의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위 말하는 알박기식의 지나치게 높은 매매대금을 주장하는 지주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소송이나 실시계획을 통한 수용 절차를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과 실시계획의 차이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지을 부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합에서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로가 가는 길이 있다면 이 해당 도로 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시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이나 매도 청구 소송의 절차나 그 소유권 확보 방법은 좀 다른데요. 수용은 바로 그 행정청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 절차에 걸쳐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바로 소유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지주를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수용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으로 소유권을 확보되는 대신에 매도 청구 소송은 1심, 2심, 4심, 3심을 통해서 소송이 확정되어야지만 소유권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매도 청구 소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부 지주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해서 조합에서 사업의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대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억 원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주택조합에서는 한 달에 얼마의 이자를 내느냐 아니면 해당 지주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느냐의 문제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주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합에서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지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정 금액보다 추가된 금액은 결국 어디서 확보하는 걸까요? 결국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을 분쟁을 하면서 당연히 그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사업의 진행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소위 위와 같은 알박기 주주가 있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입에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알박기 형식을 보면 최근에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 토지가 있으면 중간에 중간에 알박기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밖에 있는 부분이라도 알박기를 해서 오래 시간을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뭐 조합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변경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알박기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확보는 추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소송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는 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과거에 비해서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확보율에 관해서 허위나 과장광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을 완료했다든가 아니면 토지 매입에 문제없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아니면 1인 주주이기 때문에 1인가만 한 사람과만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토지 확보율을 확인해 보면 100% 토지 매입을 했다는 광고와는 달리 토지 확보율이 30-40% 밖에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토지 확보율에 관해 상당한 차이가 나게 광고를 했거나 허위에 광고를 했다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해주고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을 모두 반환하는 판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소송과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관련 규정법은 주택법인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인 도시환경정비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에 관해 문의하신 사항은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